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제 목소리가 이 존 리라고 하시는 분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불현듯 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분이라 찾아봤더니 참 전설적인 인물이시더군요. 그래서 이분의 동영상을 이미 여러 편을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솔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 어떤 철학, 어떤 투자의 정석과 관련해서 참 알토란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어떤 정보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동영상을 좀 수시로 돌려보고 있고 앞으로 좀 계속 동영상을 한번 좀 돌려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논어인지 맹자인지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왈 그래가지고 3인행 필유아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인데 이게 몇천 년 전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뜻을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 사람의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면은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참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코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개인 투자자들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가장 큰 난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실행이죠. 실행, execution. 이런 책도 있는데요. 2003년 베스트셀러랍니다. 사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떤 갭을 좁혀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취약한 부면이기도 하면서 또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은 지식으로 머물 것인가, 그것을 살아있는 지혜로 바꿀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게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옛날 얘기. 여기 보시면은 요게요, 최승욱 선생님, 제가 20대 때요, 20대 때 사실 이 최승욱 선생님 주식을 외삼촌이 하시는 걸 보고요, 저희 외삼촌이 잘 나갔었습니다. 한때 사실 KT죠, KT 한국통신이죠. 지금 이제 민영화가 됐습니다만, 한국통신의 과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초창기 80년대 사실은 KT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셨다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지위였는데, 존경받을 만한 위치였는데, 어쩌다가 이제 조기 퇴직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깨너머로 제가 그거를 봤어요. 봤더니 이런 게 있냐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8년, 97년, 99년 그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로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던 때죠. 애석하게도 불꽃놀이의 어떤 끝부분에서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0대였으니까 초반이요. 그래가지고 젊은 혈기에 안 되는 거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운전면허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땄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인가 18세 이상이 되면은 운전면허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무튼 여름방학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7만 5천 원 주고 포항에 있는 영남자동차학원에 가가지고요, 여름방학 때 면허를 땄어요. 근데 참 그때 젊은 시절에 면허를 따놓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면허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일정 보통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첫날 가서 그 쪽지 시험 강의 한두 시간 듣고 쳤는데 뭐 95점 97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필기 시험이. 그러니까 한창 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때 한창 두뇌가 팍팍 돌아갈 때.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은 거야. 보니까요. 그래, 제가요. 이 주식에서 10년, 20년 했다는 외삼촌도 이게 어깨너머로 보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뭐 증권사, 뭐 그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투증권, 시중에 있는 증권사는 다 다니면서 계좌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이전부터 286 세대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잘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HTS라는 것이 보급이 되었고, 야,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참 재미난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을까 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벌리더라고요. 벌리기는커녕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 주식에도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박스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디오예요, 비디오. 그래서 최승욱 선생님 그때 여기 보시면 2002년도라고 돼 있죠. 2002년도. 그때 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그때 거금을 들여가지고 55만 원인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 DVD도 아니고요. 비디오 CD입니다. CD가 2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책이 1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강의는 이렇게 핵심 강의는 비디오입니다. 이게 비디오 테이프예요. 비디오 테이프. 신기하죠? 요새 그 비디오 테이프 없잖아요.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박스 안에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디오라는 거는 계속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십 번 이렇게 수백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 캡처보드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디지털 파일로 캡처까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계속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그래가지고 캡처를 떠가지고 캡처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돌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때 파생된 어떤 금융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을 어떤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세 사람이 걸어가면 스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들 빼고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2분 있는 것 같아요. 2분. 아까 보셨던 최승욱 선생님. 아직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비디오를 제가 돌려보면서 그 다음에 비디오 CD를 보면서 아직도 그래요. 이분은 20년 거의 20년 됐는데 15년 20년 돼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저는 이 최승욱 선생님, 제가 그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벌었고 못 벌었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동영상 중간중간에 보시면 주식을 사라 팔아라 이거 종목을 찍어주는 것은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공인된 라이센스를 가진 최승욱 전문가 같은 분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어떤 스승이 있으신데 그분은 이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선물 옵션의 대가이신, 가격 이론의 대가이신 1세대죠. 홍탁 선생님입니다. 홍탁 선생님이요. 쳐보면 나옵니다. 제가 사진까지는 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2009년, 8년 요때쯤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홍탁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카페에 막 그때 이렇게 철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덜커덕 그때 이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피봤죠. 사실은 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은 홍탁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발을 떼시라, 다른 걸 하시라 그랬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그 말이 진리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자꾸 실패가 나면 이게 소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추신수 선수 보세요. 아니 지금 추신수 선수가 올해 MLB에서요 한국인 선수로 세 번째로 그야말로 그 야수 중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의 MLB 올스타에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추신수 선수가 야구를 안 하고요. 지금은 슈퍼스타지만 미국에서도 수학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때 2009년 뭐 이때 이제 홍탁 선생님이 내주시는 어떤 그 과제가요 빡셉니다. 엄청 빡셉니다. 이쪽 말로 홍탁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면은요 과제물을 제 시간에 못 올리면은요 강퇴를 시킵니다. 강퇴.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어떤 긴박감을 가져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어설프게 가격 이론을 좀 대입하려는 어떤 시도. 근데 이 홍탁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옵션이라는 것은 차트로 안 된다. 호행성이 차트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가격으로 움직인다. 시장의 매도자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고 이 매수자들은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홍탁 선생님 블로그에 있었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프린팅을 해놨던. 이 보세요.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제가 펜으로 적어가면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참 처음에는 이 난해한 숫자들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난수도 아니고 무슨 암호도 아니고 참 머리깨나 참 골머리깨나 싸맸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마디 뒤집기니 동일 가격이니 교차 가격이니 교차 가격 뒤집기니 그렇죠. 월보니 월전이 하여튼 이러면서요. 제가 그때는 참 과제를 열심히 해서 가지고 과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어떤 표를 만들거나 HTS 상에서 이것저것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교차 가격 이 그림 제가 이거 직접 그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홍탁 선생님 언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디가 미사일인데 미사일님 이러면서 미사일님 이 과제물 올려본 제가 그 말씀을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미사일님 과제를 올려본 거 보면 기가 막히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그림을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과제물을 올려놓을까? 어느 증권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돈을 못 버실까? 배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분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사일님 예사롭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예의를 들었고요. 아직까지도 돈은 못 벌었으나 이런 어떤 교육을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돈은 벌어보지는 못했으나 그런 대가분들한테 이런 그 어떤 칭찬을 들었다 한마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요 정도 어떤 인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대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후로요 제가 그 미래에셋 생명 있죠. 그 미래에셋 회장님, 박현주 회장님이죠. 그 미래에셋 생명의 GA, General Agency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 그때 잘 나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General Agency가요, 10위권 안에 있었던 General Agency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창, 뭘 팔러 다녔냐면은, 그 변액연금 보험 팔러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입니다. 새삼스럽게 그때 철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사실은 재테크 금융 지식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어떤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실이 보편타당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장기 투자해라, 적립식으로 해라,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여유 작업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직접 어떤 그 만들어줬던 자료도 있고요. 제가 직접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요런 건 제가 직접 직접 이제 어떤 책을 보고 만든 그 자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그 살아남는 방법, 이 수익을 내는 것은 둘째고요. 일단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 막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은 뭐 선생님 뭐 이러는데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겸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뭐 꼭 지칭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3인칭 대명사를 써주세요. 비오곤 씨, 제가 그 아이디가 비오곤이잖아요. 비오곤 씨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편하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뭐 이게 간략하게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블랙락이죠. 블랙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의 넘버원 큰 손이죠. 주로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물론 주식도 하겠지만은 뭐 수십조, 수백조 혹은 그 이상을 굴리는 미국의 큰 손이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발을 들이밀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73%가 빠졌으나 해당 카테고리, 가상화폐 카테고리에서는 뭐 상한가가 속출을 하고요. 몇 종목이 나왔고 뭐 좋은 모습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BI 인베스트먼트, 네, 검정 라인에 내려오니까 거기서 반등을 주는 거죠, 여러분. 종가선상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빨간 라인과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38선처럼요. 요 라인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인데 다시 종가선이 어때요? 주봉상 검정 라인으로 내려왔더니 이젠 주식이 빠질 만큼 빠졌다 하고 이런 어떤 찌라시를 만들면서 재료를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마찬가지고요. JC현 시스템, JC현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위지트, SCI 평가 정보, 전부 주봉상 검정 라인, 그러니까 검정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누군가는 살 수 있는 영역에 진입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종가선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선상 그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엘드레이 불파워상 제로 베이스의 에너지가 도달을 해 있다. 보세요. 여기 이제 피크를 찍을 때는요, 거기가 꼭지죠. 맞습니까? 단기 꼭지예요. 맞습니까? 그런 자리가 주가의 고점입니다. 고점과 정확하게 연계가 돼 있다. 그렇죠? 6천, 7천을 갔던 어떤 엘드레이 불파워가 어때요? 다시 제로 베이스 근처로 수렴을 하니까, 회귀를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다시 누군가가 매수 세력에 들어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 자, 그럼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시티젠, 버추얼텍, 대동소이 하죠. 팍스넷도 있고. 자, 우리기술 투자는 여기서 상한가로 돌렸습니다. 역시나 가상화폐, 비트코인발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에 뭐 10%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10% 약간 안 되나요? 아무튼 간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내서 가상화폐 관련주의 어떤 대장 역할을 했던 700원대에서 7,000원대, 단기 10배 이상을 폭등을 했던 우리기술 투자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제로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볼파워상, 종가선상으로는 주봉상 검정 라인이 다시금 표시가 됐습니다. KPM 테크, 주연 테크도 있고, 쭉 보시면 뭐 여기 이제 PN테, PN테는 이제 뭔데 이렇게 올라가나요? 주봉상 제2생명선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주었습니다.
막 요런 쪽에도 살짝 발가락 하나 정도 담그고요. 좀 그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포트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코스닥이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랬죠. 예, 바이로메드도 제가 어제 찍어드리면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 뭐 7%, 11% 올랐었나요? 어제. 그래가지고 장중 고가요. 예, 그래가지고 좀 당분간 밀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언제 그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서 왜 팔았느냐? 오버슈팅이 나왔다. 오버슈팅이. 근데 아까 그 존 리라는 그 메리츠 그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께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주식이라는 것은요.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핵이다. 그렇죠? 코어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다. 자본가들. 예? 그래서 그러나 절대 다수의 보통 평민들은요. 어때요? 자본가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조상으로부터 몇만 평, 몇십만 평 땅을 물려받았다거나 어떤 사업체를 가업으로 물려받았다거나 잘 나가는 아니면 뭐 로또를 당첨됐다거나 막 이런 어떤 이벤트가 없는 이상 절대 다수의 어떤 일반 소시민들은 절대 이 자본주의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자본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방법, 탈출구는 뭐냐? 그분 말씀으로는 뭐냐? 자본주의에 꽂힌 핵인 뭐예요?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돈을 아껴서요? 자녀 교육에 막 투입되는 어떤 학원비, 과외비를 줄여서 그 돈을 차라리 애 명의로 적립식 펀드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 미래에셋 그 생명에서 나온 그 뭡니까 그 적립식 펀드 상품이 있죠. 보험 상품요. 변액연금 팔러 다닐 때도 그런 교육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고 다녔으나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존 리 CEO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이 주식 자산을 운용하는 팀장을 맡았는데 그 팀원들 대다수가요, 거의 대다수가 이분 말씀으로는 한 명도 없대요.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설렁탕 파는 식당 주인이 손님한테만 설렁탕을 팔고 자기는 안 먹는 거야.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는 얘기죠. 주식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자, 펀드 매니저가 지는 지상품에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자본을. 이거는 뭔가 모순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의들 몇 편을 제가 보고 심히 느낀 바는요.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교훈도 상당수 얻었고요. 또 한 가지 위안을 삼았던 것은요. 뭐냐면은 일견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개미지만은 힘없는 개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완전하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았구나. 1만에 1%라도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시장을 좀 올바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스스로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 바이로메드, 뭐 제넥신, 뭐 카페14,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 일진머테리얼, 메디톡스, 그다음 미래컴퍼니, 사마, 뭐 콘덴서 이런 그 종가선상 잘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겁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허황되어 보이는 어떤 의미 없는 외침으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주식을 늘리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지 말고 주식이라는 것은 20년, 30년 길게는 내 일생과 함께 가는 거다.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주주로서, 그렇죠,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려는 어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대신 이 사업체의 어떤 동업자 정신, 동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체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함께 사업자로서, 투자자로서 뭐랄까요, 동업을 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그리고 그러한 주식들을 어떻게 발굴해낼 거냐, 그리고 그런 주식들을 어느 타이밍에 좀 이렇게 과감하게 사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 리 CEO께서요, 대표께서 그런 점은 이미 저런 전문가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팀이 운영하는 펀드들에서 예를 들면 직접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본인 펀드에도, 본인 팀이 운영하는 펀드에도 알고 봤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포트폴리오로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치 투자를 할 줄 아는, 장기 투자를 할 줄 아는 어떤 큰 손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격앙이 되어 있고요. 날이 더워서 또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여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네오이즈 이런 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봉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좋아 보이죠? 생명선 위에서 좀 반등하고 있어요. 반면에 신라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신라젠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 왜? 월봉상 보시다시피 어때요? 월봉상 여기 보세요, 화살표. 월봉상 이제 빨갰던 월봉이 과열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주식이 싸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고 싶다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주로 이렇게 검정 라인을 그립니다. 아니면 빨간 라인이던 것이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검정 라인으로 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호입니다. 어제까지 월봉상 120분 봉이 빨간, 선혈이 낭자한 빨간 라인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검정 라인으로 변모가 돼 있네. 이건 뭐예요? 아주 심각한 신호예요. 주식 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렇게 검정 라인에서는 주식을 사는 거다. 주식을요. 그리고 주봉이, 우리는 이제 주로 일봉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봉이 빨간 라인으로 변모가 되는 순간은요, 뭐예요? 이거 과열 구간이다. 일단은 뭐예요? 수익을 좀 실현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좀 덜어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이죠.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간 영역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왜냐하면 주봉상 피크가 여러 개를 찍으니까요.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다. 그렇죠? 주봉상 검정 라인에서 사서 빨간 라인이 됐을 때 아무 때나 팔아도 배가 터지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맞고 떨어져요. 이거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신라젠은 이제 다시금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어떤 그 매수를 하려는 세력 측에서, 주체 측에서 이제 주가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하면 12만원, 뭐 13만원 같은 주가가 68,000원, 뭐 7만원 내려오니까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 들어오려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다. 홈캐스트가 많이 올랐네요. 자, 홈캐스트 일봉상 뚫고 올라갔고요. 자, 주봉상 보세요, 여러분. 홈캐스트. 자, 홈캐스트 사실은 그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던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팍스넷 같은 데 가보면은요, 토론실 순위가 나와요. 토론실. 그래서 그 토론 게시판 순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거의 뭐 대다수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언제나.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런 홈캐스트 아닙니까? 자, 근데 빨간 영역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봉상 빨간 영역 맞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를 내니까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제2생명선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제2생명선을 훼손해 가지고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 과도하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제2생명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싸게 주워 담는 어떤 그 매매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큰 손들의 어떤 매집 형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하게 어떤 근거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홈캐스트가 오늘 뭐 12% 가까이 올랐는데 고점은 21%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좋고요. 셀바스 AI 좋습니다.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요. 셀바스 AI 고점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신고가로 막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고가주들 대부분 파랗게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시장이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자, 어느덧 그 동영상 그 용량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LS산전 많이 올랐네요. 제가 LS산전 계속 며칠 전부터 찍어드리죠. LS산전 뭐 LG전자,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뭐 LG이노텍 요런 거, GS건설 요런 거 이제 조금 그 단위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데 관심을 가져보시다. 뭐 제가 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좀 억 단위의 어떤 그 거대한 큰 투자 자금을 이 주식시장에 밀어넣어야 한다면, 저는 지금 요런 어떤 그 안정된 종목들을,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눈여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동양네트워크스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옵니다. 맞죠, 여러분? 주봉상 생명선 근처 1생명선이요. 월봉상 제2생명선 근처에 왔다. 이거 언제 삽니까? 물론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뭐 찌라시가 돌고 언론에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이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로브스타도 어제 찍어드렸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3%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신고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무더위에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언제나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저 비오건의 동영상을 보시고 뭐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가정 내, 댁내 항상 그 행복과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